네, 현장 플러스 시간입니다. 국제 유가가 한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기름값 하락은 굉장히 속도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기름값의 절반 이상 포함된 유류세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정부 쪽에서는 정유업계와 그리고 주유소 업계에게 마진을 줄여서라도 기름값을 좀 내려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정작 주유소 업계는 유류세를 내려야지 우리가 더 이상 마진을 내릴 여력은 없다라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유류세의 인하 여력이 있는지 취재기자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염현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염 기자는 오너 드라이버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아직 차가 아직 없습니다. 차는 없으시고. 네. 그렇다면 이 기름값의 인하 정도를 아직까지는 느끼지 못하고 있겠네요. 네, 제가 직접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체감을 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주변 분들은 뭐라고 해요? 많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아직 국제 유가 대비하면 확실히 많이 내리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한때 2,000원 선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네. 아직 지금 1,500원까지 이렇게 500원 정도 떨어진 선에서 많이 내렸다고들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내린 건 아닙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도 한 번에 이 기름을 넣을 때마다 5만 원 정도씩 기름을 넣고 있는데, 예전에는 절반 정도밖에 차지 않았다면 지금은 기름값이 많이 내린 덕분에 그래도 3분의 2 정도는 좀 차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체감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 국제 유가의 하락만큼 그 기름값의 하락 속도도 같이 더해졌다면 같은 5만 원에 이제 예전 아버님들 표현으로 만땅 채울 그렇죠. 수가 있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현재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2달 전입니다. 11월 네. 말에 이제 석유 수출국이고 흔히 이제 오펙이라고 불리는 여기서 이제 감산 불가 방침을 내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2달 가까이 지나면서 절반 정도로 확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초 두바이유는 배럴당 80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저유가 기조가 이제 곧 나타날 거다 이런 네. 우려가 있었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두바이유가 42달러 선으로 45달러 선이 6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퍼센트지로는 한 47% 정도 하락한 겁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휘발유 가격은 1,730원대에서 1,500원대로 한 200원 정도 하락했고, 경유도 1,500원대에서 1,350원대로 1,190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유가 하락의 속도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내 기름값의 하락은 거의 12%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제 유가, 특히 WTI 가격이 1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현재 유가는 거의 절반도 못 미치는 60%가 하락한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름값이 너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다들 아시다시피 유류세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기름 원가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붙는 유류세가 기름값의 절반이나 됩니다. 그렇다 보니 기름 원가 자체가 최근 한 2달 정도에 30% 정도 하락했는데,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12% 하락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네. 11월부터 최근까지 유종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새 전후로 휘발유 가격은 727원에서 508원으로 30% 하락했습니다. 219원 정도 떨어진 건데요. 네. 주유소에서는 이 가격을 대부분 반영해서 판매한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200원 정도 그렇죠. 하락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반영한 겁니다. 경유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주유소 공급 가격에 세금을 더한, 흔히 말하는 이제 유류세를 더하면 하락폭은 14%에 그칩니다. 반토막 난 거죠. 이건 당연히 고정적으로 붙는 세금이 워낙 많다 보니 휘발유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가 하락했지만 기름값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방금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처럼 주유소 업계에서는 내릴 만큼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주유소 업계와 그리고 정유업계에 대해서 마진을 줄여서라도 더 유가를 내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입니다. 네. 이제 산업부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름값을 조금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사를 밝힌 뒤 이틀 만에 석유업계, 주유소업계, 관련 이런 유통업계
협회 대표들을 전부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이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업계의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요청했습니다. 네. 사실상 그냥 가격을 내리라고 압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1년 동안 국제 휘발유 가격 하락폭보다 주유소들의 판매 가격 하락폭이 훨씬 더 작았다. 그러면서 주유소들이 아직 유통 마진을 좀 더 줄일 여력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하락 속도를 늦추는 주범인 유류세에 대해서는 인하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최이봉 정책관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세금의 조정을 통해서 인하하는 부분까지 지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국제 유가의 변동 부분에 따른 원가 변화를 국내 유가의 변화에 적기에 반영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서민들의 주름살이 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이런 차원의 당부를 드렸습니다. 네, 결국 유류세 네. 인하 없이 주유소들이 알아서 마진을 줄여서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속도를 맞추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최이봉 정책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유소 업계에서 이미 200원 정도의 가격 인하를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눈 감고 있는 건가요? 알고는 있는데 네. 이제 지역별로 휘발유 가격이 최대 700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 어차피 같은 동일 지역 내면 임대료나 네. 알바비나 네. 이런 인건비 등 이런 게 다 비슷할 텐데 이렇게 700원씩 차이가 나는 건 분명히 유통 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러니 유통 마진을 내릴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말에 대해서 이 주유소 업계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좀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요. 네,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주유소 업계는 이미 국제유가 하락분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진짜 정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세전 휘발유 가격은 최근 2달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19원 정도 내렸습니다. 네. 같은 기간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210원 정도 낮아졌습니다. 경유 역시 공급 가격은 189원 낮춰졌고 주유소들은 190원 낮춰서 경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주유소들 입장에선 정유사 공급 가격 하락분만큼 판매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국제유가 하락분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겁니다.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유소는 어떤 유통 마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줄여서 소비자인데 반영시킬 수 있는 그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엔 문제는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가격을 갖다가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700원 정도 내린 쪽도 있다곤 하니까, 물론, 추가 하락의 여지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지역에 따라 임대료가 다르고 또 인건비의 가격 비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 700원까지 내려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유류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유류세가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길래 이 정부 쪽에서는 이건 좀 지금까지는 건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먼저 유류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름값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은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거기에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정유사들이 원유를 들여올 때 수입 부가금과 3%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류세를 이제 전부 다 계산해 보면 현재 1리터당 900원 정도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1,500원 정도니까 지금 유류세가 전체 가격의 60%가 넘는 겁니다.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유류세 900원 가운데 750원이 고정적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야. 이 말은 국제유가가 아무리 내려가도 소비자들은 휘발유 1리터에 750원을 무조건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530원 정도, 그리고 교육세와 주행세가 판매 가격의 15%, 2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유류세 가운데 교육세가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네, 이게 소비 간접세다 보니까 네.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약간 부유층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여러 가지 세금을 내도 된다. 이런 발상에서 교육세 등 여러 가지 그런 각종 세금이 옛날 붙어있는 정책을 갖다가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가격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정유사가 정유사
주유소가 정유사들의 공급 가격 인하 폭만큼 가격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유류세가 낮아지든지 아니면 정유사가 공급 가격 자체를 내려야 합니다. 네. 하지만 정유사 공급 가격은 이미 국제 휘발유 가격, 국제 경유 가격에 맞춰서 다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유사들은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내려가기 힘듭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유류세를 내리는 방안밖에는 지금 현재 더 기름값을 끌어내릴 방안은 더 이상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 정부 쪽에서는 유류세를 어떻게 낮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시민단체와 학계 쪽에서는 이런 유류세를 어떻게 조정하라라고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류세 방안을 학계와 시민단체 중에선 크게 네. 두 가지 방안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유류세를 완전 개편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각종 세금을 정말 기름에 들어간 기름을 정화하는 오염 정화 비용만으로 이렇게 바꾸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160원, 경유는 200원 정도 가격이 떨어집니다. 네. 또 하나는 현행 유류세 가운데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까 교통환경에너지세에 이제 탄력세가 더 붙는데 그 탄력세가 플러스 30%에서 마이너스 30%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교통환경에너지의 탄력세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추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77원이 낮아집니다. 이서의 에너지 석유 시장 감시단 팀장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10%로 내리면 리터당 669.75원으로 리터당 한 76.15원 정도 더 내려갈 수 있고요. 마이너스 30%까지 내려가면 리터당 468.83으로 지금보다 277.08원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 해 유류세 규모가 유류세로 걷어들일 수 있는 세수 규모가 21조 원, 너무 네. 많다 보니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기름값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세제를 개편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유류세 인하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세금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모두 다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두 사람의 한두 업계의 어떤 책임을 논하기보다는 다 같이 한 발씩 물러서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염현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